안녕하십니까. 배짱이 투자 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배짱이 투자 카페의 구독 및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신규 구독자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배짱이 투자 카페의 운영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신규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짱이 투자 카페는 최소의 시간 투자로 최대의 수익 창출을 하고 최소의 손실을 위해 노력하는 정보 공유의 카페입니다. 배짱이 투자 카페의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의 주식 투자 자금은 피 같은 돈이고 소중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짱이 투자 카페의 이중적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주식 투자는 각 개개인이 주식 투자를 해야 함에 있어서 주식 투자를 하면 반드시 투자 손실을 안고 옵니다. 저도 해봤지만 투자 손실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투자 손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매우 연구를 많이 했고요. 또 이익이 났을 때, 우리가 이제 투자했을 때 이익이 났을 때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특히 주식 같은 경우에 만약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렇게 돼 있죠. 주식이 형태가 이게 이제 박스권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돌파됐을 때 이게 이제 우상향할 때 이제 돌파해 가지고 했을 때고, 이게 하락시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주식을 우리 각 개개인이 여기서 지금 0점에서 우리가 주식을 여기 매수 시점이라고 한다면, 매수한 이후에 위로 올라가거나 위아래 내려와도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그렇게 부담이 들되, 이런 부분은 뭐 손실을 많이 봤다든가 수익이 많이 났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닌데, 이 부분을 벗어났을 때 우리가 2점이나 2점이 끝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기서는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지점이고, 이익을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왔을 때는 이제 손실이 이제 막 극대화되겠죠. 그 얘기는 손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줄여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손실은 나겠지만은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바로 장치 1로서 배짱이 투자 심리 지수입니다. 제가 지수를 1부터 저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저는 10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몇 프로, 2단계는 몇 프로 해서 10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단계, 10단계까지 그러면 1은 10%, 20%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주식 현재 시황에 따라서 제가 투자할 때 짜는 방법입니다. 어떨 때는 10이 많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1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떨 때는 1에서부터 10까지 균형적으로 분배되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보는 시점에서 이미 미래의 그 주식이 어떻게 갈 것이라 내가 파악이 되면,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막 주식 시황만 보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무만 본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나무만 보지 않습니다. 나무하고 숲하고 같이 봅니다. 그럼 숲을 보려면 어떻게 해요? 종합적인 거 판단해야 돼요. 정치 영역까지도, 국제정치, 그 다음에 여기 금리, 그 다음에 뭐 안전자산, 그것만 있습니까? 뭐 선물, 옵션 다 있겠죠.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짱이 투자 심리 지수는 1부터 10단계가 있고, 단계별로 제가 몇 프로 투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 2단계면 만약에 뭐 30%다 그러면 총 금액의 30%만큼 투자하세요라는 개념으로 제가 명확히 말씀드린다. 3단계는 만약에 뭐 40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짜 있을 때, 그러면 3단계는 총 투자 금액의 40%만큼만 투자하십시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이제는 각 개개인의 투자자들, 뭐 초보자가 됐든 옛날에부터 해오셨던 분이든 뭐 손실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셨던 분이든 뭐 이익을 많이 냈든 적게 냈든 각 개개인의 이제 투자자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각자 지금까지 했던 방법 어떤 방법인지 저는 모릅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기 투자, 이 배짱이 투자 심리 지수에 대해서 투자가 할당되어 있는 투자 금액, 한 예를 들어서
지수가 만약에 뭐 3이라고 해서 40%라고 하면 100만 원을 투자하시는 분은 40만 원만 투자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하시는 분은 400만 원이 되겠죠. 그죠? 400만 원이 됐을 때 살 때도 한 번에 40만 원 또는 한 번에 400만 원을 뭐 종목도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바로 사시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별도로 설명을 드립니다. 분할해서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할 매수가 그냥 나눠서 그냥 사라 이 개념은 아닙니다. 그 구체적인 거는 제가 요번 말고 다음 장에 얘기할 겁니다. 다음 주에. 근데 그것은 분할 매수해라. 나눠서만 사라. 이 개념이 아니고 제가 설명할 때 나눠서 시간을 가지고 띄어서 뭐 일주일이다, 이주일이다 그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한다고 말씀드리니까 나눠서 매수해서 매집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판매할 때도 이게 있습니다. 내가 매도할 때도 진짜 고가를 위로 쫙 올라갔어요. 주식이 만약에 이렇게 쫙. 그러면 한 번에 여기서 털어버려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는 이게 고가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다 털었어요. 만약에. 다 매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무릎 정도라든가 허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만큼 더 갔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지금 10,000원에 사가지고 10만 원에 다 매도를 했는데 봤더니 이게 30만 원이에요. 나중에 이건 알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이거보다도 이 매도를 잘못한 것 때문에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해소하려면 어쨌거나 이게 고점이라고 생각한 내 잘못이 잘못인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배짱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각 개개인을 말씀드리게요. 내가 잘못한 건지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거는 분명히 고점일까 하고 다 매도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만큼 올라면 억울해서 이거 어떻게 살아요? 여기 30만 원이면 나는 1년을 기다려서 이렇게 했는데 2년 만에 여기 30만 원 억울해서 못 기다린단 말이에요. 또 역으로 이게 여기가 지금 이제 여기서 내던져야 되는데 이게 고점인지는 모르겠어요. 내던져야 되는데 여기서 못 팔았어요. 28만 원에. 근데 여기서부터 분할 매도를 했다면 여기서 10만 원에 뭐 10주 이런 식으로 매도했다면 상관없는데 못 팔고 있다가 내 욕심으로 좀 더 갖다 팔아야지 해가지고 여기서 못 팔았어요. 꼭지는 30만 원까지 갈 때까지 못 팔았어요. 더 올라갈 줄 알고. 근데 떨어져서만 27만 원 왔어요. 요게 만약에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왔어요. 27만 원. 그러면 못 팔아요. 왜? 매도도 못 하는 게 만약에 400만 원이 투자됐을 때 이거에 만약에 2배, 3배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1,000만 원 정도 갔다고 가정합시다. 여기에 만약에 1,000만 원 됐다고 가정합시다. 1,000만 원. 근데 여기 올 때는 이제 950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오면은 내려왔으니까. 그럼 못 팔아요. 50만 원? 나 이거 들러와도 다 정리를 해버려야 되는데 왜? 다시 올라갈 것 같고 속상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개인들 못 팔아요. 욕심 때문에. 그게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1,000만 원 보고 1,200만 원, 1,500 보다가 955는 못 팝니다. 그럼 좀 더 기다리게 돼 있습니다. 기다리면 다음에 950 오는 게 아니고 880으로 내려요. 더 못 팔아요. 이제 오기가 생겨요. 나 끝까지 기다려봐야지. 그러면 이제 더 떨어져요. 그럼 나중에 다 오면은 여기 10만 원 올 때까지 다시 올 수도 있고 그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주식이 허다해요. 그래서 개인들은 이 주시장에서 개인들이 다 털고 나가야지 주시장이 다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지만 이거는 구독자 여러분, 특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 물론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독자 여러분들은 내가 또 특히 지키고 가야 되잖아요. 이거 지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선행 지수가 이거겠죠.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배짱이 투자 카페는 시황, 공시, 그래프 분석, 주간 매매 전술, 배짱이 투자 심리 지수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배짱이 투자 카페의 추천 종목은 주간 브리핑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배짱이 투자 카페의 주식 투자금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좀 말이 빠른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첫째, 정적 방식입니다. 근데 기존
기존의 방식이라고 하죠. 이제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죠. 만약 일정한 시점에 이제 주식을 사면 여기 이제 뭐 제로는 아니고 뭐 10,000원짜리 주식을 샀다. 여기는 뭐 7월, 뭐 12월, 뭐 해서 이제 분기별로 뭐 8월,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T 시간이. 그러면 우리가 10,000원에 주식을 샀으면, 우리가 이제 뭐, 만약에 14,000원에 만약에 뭐, 매도하겠다면 14,000원이 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도 기다리고, 올라가도 기다리고, 이렇게 기다려서. 여기 와야지만이 파는 거죠. 근데 여기도 아니고, 만약에 이 주식이 이것도 좀 지우겠습니다. 만약에 자, 우리 각 개개인 투자자가 만약에 지금 주식 어느 A라는 주식이 14,000원짜리를 샀다고 가정합시다. 만약에 우리가 매수를 했습니다. 뭐 몇 주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제 시간이 T입니다. 여기는. 자, 크게 보여드립니다. 이제 1년 단위로 여기 이제 12월이라고 말씀드릴게요. 2020년. 자, 그러면 여기 샀는데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나는 이제 2만원 오면 팔 거야. 이거는 이제 자기만의 예상이죠. 예상. 생각하고 있는 건데. 샀는데 12월 여기는 뭐 여기가 6월이라고 할게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뭐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 샀는데 다행히 한 12,000원 아니 15,000원 정도 갔어요. 6월 달에는. 7월 달에서 요 정도 갔어요. 13,500원. 여기 13,500원이에요. 여기 13,000원이에요. 여기가 13,000원. 12,000원 그랬습니다. 여기 왔어요. 그러다가 다시 조금 올라갔어요. 14,000원 왔어요. 못 팝니다. 원가밖에 안 되니까. 다시 13,000원 왔어요. 그 다음에 또 흘러갑니다. 8월까지. 다시 12,800원, 아니, 13,800원 왔어요. 다시 13,000원 왔어요. 다시 13,500원 왔어요. 12,500원 왔어요. 13,500원 왔어요. 12,500원 왔어요. 14,100원 왔어요. 13,500원 왔어요. 여기서도 못 팝니다. 14,100원 보고 어떻게 팔아요? 예. 그 다음에 다행히 2만원 확 가면 좋은데 14,500원 왔어요. 그 다음에 14,000원 왔어요. 그 다음에 12,000원 왔어요. 11,000원 왔어요. 12,000원 됐어요. 12,000원 됐어요. 13,000원 됐어요. 결과적으로 14,000원 샀는데 여기가 13,000원이에요. 만약에 6개월 동안 하나도 못 먹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옛날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은 옛날에 저희가 한참 저희가 이제 제가 주식한 지가 25년 이상 됐으니까 뭐 그때 한참 떴을 때 그때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이제 우리들의 이제 얘기로 쓰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그런 얘기들 많이 했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 그러니까 왜 그냥 무릎 아래 바닥이니 맨 밑에 바닥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바닥은. 그 다음에 맨 위에 꼭지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주가가 가장 높이 올라간 상태고 여기는 가장 바닥이라서 더 바닥이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공포감이 이게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맨 밑바닥은 아니에요. 그래도 무릎 아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어깨 위에예요. 그러면은 우리 옛날 때는 무릎에서 팔아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얘기들이 이런 표현이고 그러면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시간을 지나봐서 이거 다 끝난 다음에 여기 올라갔다가 여기가 무릎이라고 하고 여기 어깨라면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이 T겠죠, 그죠? 여기 지나서 이미 여기 이렇게 와봐야 그때 여기가 무릎이었고 여기가 어깨구나 라고 아는 것이지 사실이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사실은 바닥도 모르고 무릎도 모르는 거죠. 어깨도 모르고 머리끝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주식 투자를 배웠고 그렇게 실행을 했고 저 나름대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식으로 했고 아날로그적으로 저는 다 그려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컴퓨터 이런 거 없어요. HTSD가 없을 때 그냥 종이에다 그려서 했어요. 하루 얼마 오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그게 배어 있는 거겠죠, 그죠? 제 몸에. 여기까지 이런 건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것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운영 방식에서 옛날 방식이다. 그러면 이 방식은 없었냐? 아니요, 있죠.
이 방식은 어디에 쓰느냐? 이것은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할 때 쓸게요. 다음 주에 얘기할 때 정적인 방식은 어느 타이밍에서 쓴다. 동적인 방식은 어느 타이밍에서 쓴다는 다음 주에 제가 할 내용에서 다음 주 주말이죠. 요번 주 말고 다음 주 주말 들어갈 내용에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적인 방식 말씀. 저는 이제 이 동적인 방식과 정적인 방식을 어떻게 해라? 유연하게 같이 쓴다. 이거 유연화. 같이 쓰는 겁니다. 꼭 동적인 방식만 써라. 아닙니다. 정적인 방식만 써라. 아닙니다. 두 개 다 같이 쓴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퀄 동시에 같이 쓰는 겁니다. 유연하게. 생각이 좀 유연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21세기 지금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옛날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제 거 다 깼습니다. 제 거 이미 다 깨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동적인 방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유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동적인 방식을 주로 이제 많이 얘기합니다. 동적인 방식은 내가 주식을 산 매수 시점부터, 중요한 거는 내가 주식을 한 주 샀든 세 주 샀든 매수 시점부터 목표가, 내가 이거 살 때 제가 목표가 정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샀더니 올라가네, 목표가에 오네, 도달하면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프 분석 시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첫째, 제가 학습 효과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 그건 이제 보통 제가 이제 뭐 박스권일 때도 있고 하향할 때도 있고 상향할 때도 있는데 주로 이제 박스권 내에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주식한 이쪽이 금액이고요. 여기가 시간입니다. 일정한 이제 기간이죠. 그럼 이제 금액이 우리가 여기 샀다. 뭐 여기서 샀든 상관없습니다. 어디서 샀든 일정한 시점에 샀을 때 어떤 일정인 구간에 왔을 때 이 점을 제가 찾는 겁니다. 나름으로. 이 점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이 점에 오면은 매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거겠죠. 그럼 이 꼭지를 한번 확인했어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더 갈 것 같은데 못 가고 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이제 여기서는 또 우울할 거 아니에요? 막 여기서 또 내려갈 때 또 잡은 게 있으니까. 각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서 지금 움직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배짱 투자 심리 지수에 의해서 투자금을 뭐 40%다, 50%다. 그러면 이제 샀을 경우에 여기다 보면은 여기서 샀다 그러면 이제 기다리게 되죠. 또 기다리죠. 시간이. 근데 기다리다가 보면 여기서 또 쌍바닥 찍고 또 여기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가 만약에 뭐 어떤 일정한 금액보다 조금 적지만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럼 이 정도면은 또 매도 시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매도해야 되는데 못 팔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걸 요 고점을 학습 효과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어느 정도 얘기했냐? 요 정도쯤에 여기서 샀든 구독해 주신 분과 시청해 주신 분이 여기서 샀을 때, 만 여기서 샀더라도 요 정도 가까이 오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거의 이제 고점에 올 때쯤 즈음하면은 이제 매도 시점이 왔다. 그러면 제가 팔아라 이렇게 말씀 못 드리잖아요. 팔고 사고는 각 개개인의 주식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팔으세요라고 말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는 학습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알아서들 하셔야 됩니다. 학습 효과에 대해서 고점이 왔습니다라는 말씀이니까 박스권 내에서 학습 효과에 의해서 왔습니다라면은 이게 팔으라는 신호구나 하고 구독자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그 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습 효과다 그러면 내가 지금 팔 타이밍에 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박스권 내에서.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매도하라 이런 매도 타이밍을 잡아준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주식을 나쁘니까 팔아라 그거 아니거든요. 나빠서 팔아라가 아니라 요 주식은 고점한테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 팔아주시고 밑에서 다시 또 잡았다가 일정한 시점에 오시면 팔으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제가 아모레퍼시픽을 통해서 다 얘기했고 저희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모레퍼시픽은 삼성전자 가진 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또 그 뒤로 했던 거 삼성 엔지니어링 했던 사람들 삼성전자 주식이나 다른 주식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또 우리들은 진행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학습 효과는. 두 번째, 목에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 목에가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 또 어떠한 시점이 있겠죠. 갈수록 시간이 이제 흐르겠지만은 어떠한 시점에 주식을 샀어요.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요. 그러면 이제 안 팔고 기다렸더니 더 올라요. 또는
만약에 못 샀어요. 역으로 못 살 수도 있잖아요. 매수를 못 했어요, 역으로. 처음에는 샀더니 올라가는 건 다행인데, 두 번째 얘는 내가 못 샀어요. 근데 쳐다만 봤는데 내려올 줄 알았는데 다시 올라가서 이 정도예요. 그럼 못 사잖아요. 여기서도 못 샀는데 여기서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아유 좀 떨어지면 사야지 했는데 더 올라가요. 그럼 못 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오는 개인 소액 투자자들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면 걸리는 거예요. 목에 가시처럼. 그런데 또 사고 싶어요. 더 갈 것 같아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 먹으면 갑니다. 근데 여기 떨어지면은 또 고통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기간 동안은 고통에 있는, 이게 만약에 3개월이다. 3개월 동안 갈등하면서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여기 들어갔지? 여기서 들어갔으면 결정을 내려서 들어가든가. 못 들어갔잖아요. 내가 왜 여기서 그랬지? 바보처럼? 이러면서 계속 자기를 자책할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그러면 기다려야죠. 그래, 나 끝까지 한번 승부 볼래. 오기와 근성이 있어야죠. 인내도 필요한 거죠. 이건 시간치잖아요. 이게 1년이라면 1년 기다려야죠. 샀는데. 아니면 팔든가, 손절하든가. 이게 주식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올라와서, 여기 왔는데, 다시 해서 완전히 돌파해서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면, 사실은 목의 가시라고 표시하는 게 제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소액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걸린다. 왜? 또 여기서 내려오게 되면 걸리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사실은 이건 두 가지예요. 걸린 소액 투자자들은 가면 안 된다 하는 게 1이고요. 우리 같이 소액 투자자들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욕심부리면 안 된다. 그러나 저는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건 진짜 좋은 주식이고 부러운 주식이에요. 이런 케이스가 지금 두 개 있습니다. 하나가 삼성 SDI예요. 이거는 테슬라하고 지금 세계 최초의 그 배터리의 기존의 배터리가 아니죠. 그죠? 새로운 개발된 배터리를 지금 공급한다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삼성 SDI가 지금 최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LG화학도 그쪽도 좀 이제 상승하고 있고 지금 최고가 뚫기 위한 준비를 하고, 물론 이제 배터리 회사마다 좀 서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그 두 개 지금 그게 좀 날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하나는 제가 말하는 목에 가시는 개인들 우리 같은 사람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내 이익을 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나 사실은 다른 말로 여기 올라간 주식들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기존에. 사실이 부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간 거 찾아서 먹으려고 하시면 나중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도 돈이 여기서 뭐 1억, 2억 또는 뭐 5천만 원 이상 모아지는 데가 3천만 원 이상 모아지는 데가 그래서 좀 돈을 좀 나눠서 좀 여유롭게 하실 때는 한번 이렇게 투자하는데, 이거 보통 기본적으로 40만 원, 30만 원짜리잖아요. 10주면 4천만 원, 아니 100주면 4천이에요. 10주면 400이고. 저희는 소액 투자자 물론 2천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2천만 원 가지고 있다고 해봐야 이거 뭐 50주 정도밖에 못 사잖아요. 5, 4, 20, 40만 원짜리라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거 사가지고 뭐 많이 수익을 내면 되는데 못 나고 내려오면은 그것도 또한 손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에 가시라고 얘기할 때는 저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합니다. 부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네. 돈도 많지 않고 소액 투자자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를 좀 하십시오. 만약 목에 가시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그 주식이 부러워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상향하는 그래프일 때 말씀을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 뚫고 상향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상향 돌파라고 얘기합니다. 상향은 이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어떻게 놀다가 확 뜰 때, 요게 목에 가시 할 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부러운 거죠. 기존에 사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일정한 시간이 지났는데 내 고생하다 터질 때 지금 삼성 SDI나 뭐 LG화학 같은 경우 그런 경우들 얼마 좋습니까 지금? 네. 그런 경우 너무 좋잖아요. 배터리 부분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네. 그랬을 때 제가 보면은 상향 돌파는 이렇게 완전히 뚫어냈을 때 여기서 이제 요게 문제죠. 요렇게 뚫어놓은 줄 알았는데 다시 내려와. 그럼 여기서 만약에 잡았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목에 가시 때문에 제가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안 잡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시 확인하고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나 제가 보고 박스권을 제가 다시 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실이 안 나요.
되게 절제를 해야 되죠. 사고 싶어요, 저도. 근데 절제를 합니다. 전 나름대로 고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저도 절제해요. 대신 매일 봐요. 부럽지만 매일 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거 할 때 뭐 모계가시라고 말 안 하고 그냥 매우 좋은 그래프입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 붙이는 게 뭐 이쁜 그래프입니다. 또는 부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애둘러서 표현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어차피 수익 투자자들인데 이거 따라가서 걸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말을 순화시켜서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저도 막 따라가서 저도 하고 싶은 데 있어요. 저거 승부 걸리면 되는데. 근데 저도 내가 건다고 된다는 건 내 생각이고 내 자금 들여서 내가 손실을 보는 건 내가 감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돌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부분에 박스권에서 요만큼 돌파하는 게 아니고 확 위로 올라가서 목에 가시 걸린 것처럼 그렇게 돌파됐을 때 돌파라고. 다른 말로 연중 최고가를 계속 경신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연중 최고가를 계속 경신할 때를 상향 돌파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 되셨죠? 자, 역으로 말하면 하향 돌파는 뭐예요? 연중 최저가를 뚫었을 때, 요거는 아니죠, 요거는. 요렇게 왔다가 더 뚫을 것 같은데 다시 올라갔어요, 이렇게. 요 부분은 최저가를 약간 뚫었지만 아닌 거지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기다렸다가 보면은 공포감에 질려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기 때문에 요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건 역으로 이거의 반대니까 연중 최저가를 완전히 돌파했을 때. 이때도 제가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나름대로 저는 명확히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제 것만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데 그 각자 하고 안 하고는 각자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하향은 역시 이렇게 있다가 완전히 하향했을 때 이거는 부러울 거는 없죠, 그죠? 대신에 내가 가진 주식이 떨어졌으니 어떻게 해? 공포감이 휩싸이잖아요. 이 정도면 올라가겠지. 악 소리까지 나죠. 악이 아니고 나중에 팽이까지 오는 겁니다.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때 이런 부분의 사례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향 경기예요. 요번에 중간 바닥 치면서 약간 바닥 밑에 사람들 털고 쫙 끌어올린 게 아모레 퍼시픽의 예가 있어요. 전번주의 예예요. 그것을 보십시오. 저희는 이미 떨어질 줄 알고 얼마 금액 밑에는 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고 금액은 정해줬어요. 그러나 이거 금액 이하에서는 사셔도 좋지만 웬만하면 좀 쉬었다 가듯이 매매하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까지 드려놨어요. 그런 금액이 아모레 퍼시픽 얘가 전번주의 내용에 16만 7천 밑에 내려왔어요. 최하가가 16만 2천 원에 종료됐었어요. 그리고 이 밑에서 사지 말라고 산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내가 정해준 게 16만 3천 원에 2천 원 와도 사도 됩니다. 그러나 이거 안 사셔도 됩니다라고 제가 명확히 말씀드렸어요. 이 16만 7천 안에서 여기서 16만 17만 1천 원 이 정도 1,000원, 17만 2천 원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그날 확 뺐어요. 이게 16만 2천 원에 뺐어요. 마지막에. 이게 금요일이었어요. 전번주에. 그래서 제가 분산으로 빼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저는 드렸어요. 오늘은 추천 종목 삼성전자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래프를 월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보면은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가 지금 이제 상승 구간으로 잡았었죠, 그죠? 그랬다가 제가 전번에 제시한 금액 다 왔습니다. 매도 금액 다 넘었고요. 55,000원 다 넘었고요. 일단은 다 잡혀서 팔았다 하신 분은 다 팔렸을 거예요. 떠나서 중요한 거는 지금 몸통은 적고 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왔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가가 이제 52,300원에 끝났네요, 다시. 여기에.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내려온 게 이제 저가가 51,500원이죠. 요게 이제 조금 이제 안 좋은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꼬리를 달면서 지금 여기 이제 긴 꼬리 달고 올라면 다시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게임의 룰에서요, 지금.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이 지금 요번에 뺐다고요. 그러면 이제 물론 기관이 이제 주도한 장세에서 했지만 선물 옵션 만기일 때 외국인이 포지션을 이제 매도를 잡아서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외국인이 들어와서 끌어올려주지 않는 한은 삼성전자는 뭐 위로 올라가려면 어차피 기관이 다 끌어줘야 돼요. 그거 말고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들은 이제 어차피 여기서 개인들 지금 현재 못 팝니다. 그냥 매수하실 분들이나 이제 막 떨어지면 매수하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지켜보겠습니다. 그걸 떠나서요. 주봉을 통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긴 몸통을 가진 지금 음봉으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삼성전자는 이제 구간을 이제 별도로 나중에 정해드리겠지만은 현재 이것은 이제 뭐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5만 원이 유지되느냐 아니냐. 5만 원에서 5만 500원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5만 원, 5만 500원, 5만 1000원. 그게 뭐냐면 여기 양봉 들어갈 때 5만 1000원이었거든요. 여기 아래로 깨지면 그 다음에 이제 4만 9천대로 내려와 버려요. 여기 4만 9천, 4만 8천.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무서운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뚫리면은 뭐이 정도까지 내려. 전번에 우리 3만 여기죠. 4만 7천 원이죠. 4만 7천 원 와가지고 위로 올라간 거거든요. 만약에 4만 7천 원 밑에서 만약에 4만 5천 원 이렇게 거래가 되고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여기까지 내려와요. 4만 2천 원대까지. 그렇기 때문에 매우 무서운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가 지지선이 되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 지지되면 반등한다는 뜻이 어디까지요? 일차로 여기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급하게 대두지 마십시오. 어차피 저희가 배짱의 투자 심리지수도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본 다음에 제가 요 정도에서 한번 들어가 볼만 합니다. 그러면 저점 분할 매수. 뭐 더 떨어지면 겁내지만 요 정도 한번 더 분할을 하십시오. 그러면 또 저점 매수. 여기서 분할이 저점 매수. 많이 더 떨어진다. 여기서 분할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안 되죠. 대다수 분들이 다 손해나잖아요. 시간도 얼마 없는데 올해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안 올 것 같고, 그러나 5만원대 전후, 5만원대에서 4만 8천원 전후에 있을 때가 제일 많이 사람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죠. 이거 사가지고 이제 연말 가면 우리들은 다 6만원 넘는다고 보고 하는 거죠. 그죠? 삼성전자는. 다 그 바람이고요. 또 개미 또 동학혁명이라고 해서 개미 투자자들 또 이게 다 또 수익 나면 좋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일봉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죠. 그렇죠. 개파락을 심하게 했죠. 여기서. 지금 여기서부터 개파락한 거는 선물옵션 만기에 영향을 받은 거고, 여기서부터 이미 개파락 조짐이 있었죠. 문제가 많네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그때 여기였고요. 5만 1,000원 이층에서 여기 5만 5천원, 6천원 때 털으라고 한 게 여기 다 왔네요.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그때 여기였죠. 그죠? 뭐 기간이 뭐 4일, 5일 동안이었으면은 그 기간 안에 만약에 밑에서 다 제가 말씀드렸던 잡힌 사람 다 이미 여기서 우리 배짱이 투자 카페 보시는 사람들 다 이제 매도하고 차익 실현하고 여유롭게. 밴딩이 여기 지금 이 밴드 부분이 너무 두껍지가 않기 때문에요. 그래프도 좀 불안정합니다. 시봉을 통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시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선그래프 보면 120일, 60일, 지금 20일인데 여기서 지금 다 뚫어내버렸죠. 5일선이. 5일선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20일선 여기 뚫어낸다고 보면은 앞으로 이제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내려오겠죠. 5만원에서 5만 1,000원 사이. 걱정스럽습니다. 한편으로. 빨리 올라가서 5만 적어도 여기까지 올라와야 안착이 됩니다. 5만 4천원. 안 돼도 5만 3,500원까지는 올라와줘야 다시 위로 가는 거지. 이게 못 올라가고 여기 박스권에 갇혀버리면 5만 3천원에서 5만 1,500원 박스권에 갇히면 이러다가 이제 지치면 밑으로 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배짱이 투자 카페에서 삼성전자 사시는 분들은 뭐 꼭 내가 자신 있다 하시는 분은 뭐 각자의 돈으로 하시는 거니까 사셔도 되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좀 홀딩하면서 지켜보면서 좀 즐겨보시면서 그래프를 그러면서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잡은 다음에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익을 나중에 또 가지고 가시고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프는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6월 11일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죠. 그때 기관과 외국인의 포지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저평가됐다고 해서 외국인은 선물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현물인 주식을 고평가됐다고 해서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끌고 갔던 그 선물 옵션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현물에서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외국인이 매도 차익 거래를 했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깔고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그래프상으로는 봤습니다. 좀 놀랬죠. 이제 음봉이 강하게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일주간 주가 추이를 변동 추이를 보겠습니다. 고가죠. 56,500원. 저점 51,500원. 변동폭 5,000원의 변동폭을 가지고 종가 52,300원에 종료됐습니다. 종가 대비 변동폭을 해봤더니 9.56%만큼 하락하였습니다. 제가 이때 외국인이 얼마나 팔았나 보기 위해서 6월 12일 날 외국인 보유율을 살펴봤더니 현재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율이 55.05%입니다. 이는 전주 대비 0.08%만큼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유율이 줄어든 겁니다. 외국인이 팔고 부분적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렇게 그것을 기초 배경으로 하고 제가 매수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위로 다시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한적 반등이라고 해요. 많이 반등 못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네. 그래서 다시 뭐 51,500원이니 안 오니 하지 말고 사실은 지금 타이밍에서는 그래프를 일주일 정도는 그냥 관찰하듯이 흘려보내도 돼요. 왜? 일주일 흘려보냈더니 52,300원이 지켜지면서 53,400원에 걸쳐있다 하면 이것은 다시 틀어 잡아서 56,000원, 57,000원 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또 52,500원 왔다가 다시 우리가 쌍바닥이라고 이제 부분적으로 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52,300원에서 무너지면서 만약에 51,500원은 아니더라도 2,000원, 1,800원, 1,300원 이렇게 오면 그것은 약세 장세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좀 56,500원 대비 좀 싸다고 그래서 51,500원, 1,800원 싸다고 해서 사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약세 장세일 땐 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매수 전략을 짜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게요. 예. 제가 이거 지금 삼성전자 잡으려고 한다면 52,000원이면 잡힙니다. 이거. 월요일에 52,000원, 51,800원, 51,500원 이상 1,600원, 1,700원 잡힙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안 씁니다. 왜? 조금 일주일 정도 지켜봐도 되니까요. 자, 그러면 그걸 전제로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51,500원. 꼭 잡힌다는 게 아니에요. 올 수도 있어요. 왜? 내려오면 우리는 조금 더 낮춰서 잡아요. 왜? 그래프상이 그렇게, 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개파락 한다면은 49,500원까지도 올려요. if, 만약에 개파락 시는 매수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개파락에도 만약에 49,000원이나 49,500원이다. 잡고 싶으면 잡으셔도 돼요. 삼성전자 나중에 쭉 내려갔다 해도 나중에 또 막 그 올라가면은 기본적으로 57,000원, 56,500원 이상 갑니다. 그 이제 언제가 될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추이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건 나중이고요. 만약에 개파락 시에는 매수 금지한다 해서 일정한 기간 조정을 거쳐야 다시 상승할 것 같습니다 하고 제 나름대로 저는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일주일 정도 지켜보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만약에 이렇게 잡으면 서두르지 마시고 저점 매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51,500원 또는 뭐 이렇게 잡혔거나 그 전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없겠죠. 제가 옛날에 매도 시점을 잡았으니까. 근데 지금 시점에서 잡은 사람들이 이 금액에 팔기는 매우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없고요. 이것은 요렇게 잡혔는데 지금 우리처럼 요렇게나 51,000원이나 이렇게 잡혔다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 51,000원이나 1,500원이 잡힌 사람들은 53,500원 또 49,500원 5만원에 잡힌 사람은 52,000원 정도에 가도 팔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개념으로 매도 전략을 짜드린 거지 이 금액 간다 안 간다 그 금액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낮게 잡힌 사람들은 한 2,000원에서 2,500원 보고 가볍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 그 캔들 차트로 봤을 때 우상승하는 강한 그런 그래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짱이 투자 심리지수는 3단계로 유지하며 이는 투자금의 25%입니다. 오늘 준비한 삼성전자 주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개미 투자자가 배짱이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